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운동은 우리 지역이 사실상 성지로 불리지만 정작 지역 정치권은 분열돼 있어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지난해 생후 22개월 된 남아 사망 사건에 대해 경찰이 의사 2명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의무기록지 조작 의혹까지 일고 있습니다. 현재 농어촌 읍면 소재 고등학교에 제한된 농어촌 특별전형이 농어촌 도시로까지 확대되는 법안이 발의돼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제 경주 곽제에 세워진 승용차 내에서 남녀 4명이 함께 목숨을 끊는 등 자살 문제가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6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밤사이 내리던 비는 현재 대부분 그친 상태인데요. 일부 지역에는 안개가 낀 곳이 있습니다. 당분간 쌀쌀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정미옥 기상캐스터입니다. 한시기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 오늘 하늘 표정이 어둡습니다. 현재 일부 지역에 약하게 떨어지던 빗방울은 대부분 그친 상태인데요. 경북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늦은 밤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비가 내리면서 대기 중 습도가 높아져서 곳곳에는 안개가 끼어 있으니까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에 이어 오늘도 쌀쌀합니다. 대구와 안동의 낮 최고 기온 14도로 현재 기온보다 5도가량밖에 오르지 못하겠는데요. 여전히 너무 얇은 옷차림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도 일부 지역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당분간 평년 기온을 밑돌면서 쌀쌀한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해 9월 대구문화방송이 단독 보도한 생후 22개월 된 남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의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했습니다. 해당 병원이 의무 기록지를 조작했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5월 구미의 한 종합병원에서 구토 증세로 치료를 받다 숨진 22개월 된 박진우 군의 간호 기록지입니다. 입원 당일인 오후 2시 50분, 간호사가 환자의 얼굴이 많이 창백하다는 상태를 확인했고 의사에게 보고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 의사의 의무 기록지에는 40분 뒤인 오후 3시 30분, 담당 의사가 간호사로부터 진우 군의 건강 상태와 활력 징후를 확인했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 복도 폐쇄회로 화면에는 오후 4시 가까이 돼서야 간호사의 모습이 보입니다. 수기 기록이라면 충분히 조작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발급 절차가 오래 걸리고 까다롭다면 조작했을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고요. 본인들의 잘못을 가지기 위해서 조작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보겠습니다. 담당 의사의 진료도 적절했는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입원실 복도에 박군이 입원한 지 4시간 만에 레지던트 의사의 모습이 처음 찍힙니다. 이후 40분 뒤인 4시 40분, 병원 복도는 급한 상황인지 뛰어다니는 의료진으로 야단법석입니다. 또 입원 전에 찍은 엑스레이 소견에서 신비대 증상이 있었는데도 소아에게 배뇨 없이 수액을 급속히 과다하게 투여하고 심초음파 검사를 위해 수면 진정제를 투여한 것에 대해서도 적절한 치료를 했는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심 부전이 악화된 상태에서 환자가 여러 가지 증상이나 징후들을 보이는데 그거를 간호사나 담당 의사들이 확인을 하고 이상이 있으면 검사를 해서 방역 말고 다른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품고 치료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소홀했고요. 박군의 부모는 박군이 배가 아파 입원한 지 5시간 만에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된 것은 의료진의 명백한 실수 때문이라며 강하게 주장합니다. 저희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잃어서 슬픔보다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해 못할 처방, 이해 못할 상식에 벗어나는 치료, 법에 호소합니다. 꼭 밝혀주십시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취재진의 취재 요청에는 일체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진우 군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해당 병원 의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영남권 5개 시도당 연대기구가 부산에 이어 2번째로 내일 대구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토론회를 엽니다. 내일 오후 2시부터 대구시의회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영남권 시도당 위원장과 교수, 언론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 등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선거제도 개편안을 논의하고 영남의 정치 지형 변화 방안을 모색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영남권 5개 시도당은 내년 총선에서 영남 지역 의석수 확보를 위해 토론회를 계속 여는 등 선거제도 개선에 역량을 집결할 계획입니다. 경북대 테크노파크는 성장 가능성이 큰 4개 벤처기업을 스타기업으로 선정하고 각각 2,500만 원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보안 시스템 전문 기업인 데이터비전과 애플, 아주테크놀로지, 팜바이오스 등 4곳입니다. 경북대 테크노파크는 2012년부터 테크노파크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스타기업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운동, 사실상 우리 지역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전국적으로 여론을 확산시키는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정작 지역 정치권은 분열돼 있어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개헌보다는 경제 살리기가 더 절실하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때문에 새누리당은 개헌을 입 밖에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령 지방분권형 개헌에 찬성하더라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우선은 경제 살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여당 의원들 대부분 공감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거 헌법 개정이라는 걸 나와서 괜히 찬물을 끼얹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는 사실 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 새정치민주연합은 적극적입니다. 새누리당과 차별화하겠다는 정치적인 속셈이 없지는 않겠지만 중앙당 차원에서 지방분권 정당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첫 번째 과제를 헌법 개정으로 정해 새누리당을 압박하는 형국입니다. 개헌 문제에 대해서 다 동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실제 그런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할 때도 지방 분권형 당헌을 개정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방을 살리자는 큰 틀에서 본다면 정당을 초월해서 힘을 모아야 할 판인데 지역 정치권이 분열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부터라도 이 개헌 논의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우리 지역민과 공감을 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일념 하나로 시작한 지방분권 개헌 운동이 지역 정치권의 분열로 동력을 잃지는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지역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오늘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제8차 정기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의 즉각적인 중단과 획기적인 지역발전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시도지사와 국회의원의 서명을 시작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지역균형발전 촉구 10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경북 도의원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구성된 의원연구단체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섭니다. 문화산업정책연구회는 경북의 전통 문화자원 활용 방안에 대해서 본격적인 연구활동을 시작하고 산림정책연구회는 포항 제선충 피해 현장, 울진 금강송 군락지 등에서 지역 산림자원 보호 및 활용 방안을 주제로 현장 확인과 연구활동 등에 나섭니다. 지난해 12월 도민들의 복리 증진과 정책 연구 개발을 목적으로 결성된 의원연구단체는 모두 4개 단체로 현재 50명의 의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입 농어촌 특별 전형은 농어촌 지역 면 소재 고등학교로 제한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농촌도시지만 행정구역상 동단위에 있는 고등학교는 배제돼 왔는데요. 소규모 농어촌일 경우 모든 고등학교에 농어촌 특별 전형의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은 농촌 학생들에게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경쟁률은 일반 수시 전형보다 더 치열합니다. 올해부터는 지원 자격이 더 엄격해져 기존 농어촌 소재 고교 3년 재학에서 중고교 6년 연속 혹은 초중고 12년 연속 농어촌 소재 학교 재학으로 변경됐습니다.
지역 범위는 읍면 지역 학교에 한해섭니다. 상주 출신 김종태 국회의원은 농축산업 인구가 3분의 1 이상인 농어촌 도시는 농어촌 특별 전형의 기준을 기존 읍면에서 동지역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규모 농어촌 시 지역의 모든 고등학교가 농어촌 특별 전형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누구나 보더라도 시이면서 농업이 주인 지역은 똑같이 농촌 특례를 적용해줘야만이 농촌 지역의 인구가 상주와 문경, 영천시 등 전국 6개 지역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법안 통과는 불투명합니다. 농업 인구 3분의 1 이상이라는 조건이 애매모호해 중소도시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한국사립대학 총장협의회는 농어촌 특별 전형은 지방대 불이익 정책이라며 전형 자체를 반대해왔습니다. 경북 북부지역 지자체는 지난 2005년 신월역 지역으로 선정돼 5년간 한시적으로 읍면동 전체 고등학교가 농어촌 특별 전형의 대상이 된 적이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대구은행은 세계 물포럼 개최를 기념해 친환경 녹색 예금 적금을 이번 한 달 동안 판매합니다. 예금은 최고 연 2.15%, 적금은 최고 2.32%의 우대금리가 적용되는데 승용차 요일제나 탄소 포인트제에 참여하거나 저공해 자동차를 가진 고객 등은 최대 0.1%포인트의 추가 금리가 적용됩니다. 친환경 녹색 예금은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고 대구은행은 설명했습니다. 대구 근대역사관은 오는 14일부터 24일까지 8차례에 걸쳐 역사관 2층 문화강좌실에서 2015년 근대역사 아카데미를 개최합니다. 모집 정원은 대구의 역사와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는 주부, 문화관광해설사, 대학생 등 일반인 50명으로 수강 희망자는 6일부터 11일까지 대구 근대역사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그제 경주에서 4명의 남녀가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동반 자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러 명이 모여서 목숨을 끊는 일이 전국에서 지난 한 달 사이 벌써 3건이나 발생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 간포읍 한 야산에서 4명의 남녀가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이들은 울산에 주소지를 둔 승용차 주인인 40대 남매와 청주와 광주에 주소지를 둔 20대와 30대 남성입니다. 차 안에서는 연탄 화덕과 술병이 발견됐고 차문은 잠겨진 채 테이프로 밀봉돼 있어 경찰은 동반 자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자살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들 가운데 한 명은 취업 문제로 고심해오다 최근 가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차 안에서 술병과 연탄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자살로 추정되고 SNS, 카페 등을 검색하여 어떻게 모였는지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여러 명이 모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 동반 자살이 지난달에도 제주와 진주시에서 잇따라 발생한 바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사이 전국에서 동반 자살 사건이 3건이나 발생했고 12명이 안타깝게도 목숨을 끊었습니다. 특히 경제적 문제나 사회적 고립감 등의 이유로 자살 충동이 있는 사람들이 인터넷 자살 카페 등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공유하고 동반 자살에까지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동반 자살의 추구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살 행동의 제의에 의해서 자살 충동들이 증폭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인터넷에 난무하고 있는 자살 정보를 차단하고 자살 충동을 겪고 있는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대구시 시설관리공단이 신천대로 희망교 지하차도의 낡고 오래된 조명 등을 고효율 조명 등으로 바꾸는 공사를 오늘부터 이달 30일까지 심야 시간대인 밤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실시합니다. 공단에 따르면 고효율 조명 등이 기존의 조명 등보다 20%가량 더 밝고 전기료는 60% 정도 저렴해 팔달교 지하차도 등에도 올해까지 조명 등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달구시가 내일부터 사흘 동안 택시 미터 검정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택시미터 수리 전문 검정기관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달구시로부터 수리 전문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은 8개 업체, 인력과 시설, 장비 보유 실태 확인과 봉인 및 검정 필증 보관 상태 등 관련 법규 준수 사항을 집중적으로 지도합니다. 주요 점검 대상은 검정 설비 관리 대상, 택시미터 봉인 관리 상태, 검정 수수료 적정 징수 여부 등입니다. 달구시와 경북선관위가 선거정보 수집과 불법 선거운동 단속에 나설 상시 공정선거 지원단을 공개 모집합니다.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되지 않고 정당 당원이 아니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고 시도선관위와 기초선관위별로 지원단을 모집합니다. 달구 지역은 오늘부터 13일까지, 경북 지역은 오는 9일부터 16일까지 8회 동안 신청자를 모집하고 서류 전형과 실기시험 등을 거쳐 선발하는데 최종 선발된 사람은 다음 달부터 올해 말까지 수당과 실비를 받으면서 업무를 보게 됩니다. 달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즉 딤프가 오는 6월 페스티벌 때 활동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딤프는 축제 사무국 업무 지원, 공연 현장 지원, 부대 행사 진행과 홍보, 통역 등의 분야에서 모두 200여 명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데 일비를 지급하고 자원봉사 인증서를 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만 18살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이달 26일까지 이메일을 통해서 접수하면 됩니다. 한시기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 오늘 하늘 표정이 어둡습니다. 현재 일부 지역에 떨어지던 빗방울은 대부분 그친 상태인데요. 경북 동해안 지역만 동풍의 영향으로 늦은 밤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이 비로 인해 대기 중 습도가 높아서 곳곳에는 안개 낀 곳이 있으니까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전국이 구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는데요. 낮 동안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나쁨 단계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흐린 하늘 보이는 가운데 대구와 청도 11도 보이고 있고요. 낮 동안에도 기온이 많이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상주와 구미의 현재 기온은 10도, 한낮에는 14도가 예상되고요. 북부 지역도 13도 안팎을 보이며 평년 기온보다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10도에서 12도 분포가 예상되는데요.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면서 다른 지역보다 더 쌀쌀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로 일겠습니다. 내일은 일부 지역에만 비 소식이 있겠고요. 주 후반부터는 평년 기온을 되찾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